자, 일단 TMJ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전 환자들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환자가 드린 거죠. 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머슬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디스크까지 문제가 되면 꼭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거를 바로 딱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병원에 올 정도면 빠져서 이게 안 벌어지기 시작해서 오래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런 만성적인 변화가 생겨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입을 벌리고 담을 때 또는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제한이 생깁니다. 입이 많이 안 벌어져요. 1cm, 뭐 2cm밖에 안 벌어져요. 그럼 100% 디스크가 빠진 겁니다. 디스크가 빠져 있거나 관절염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뭐 이제 아픈 거, 움직일 때마다 아픈 것도 이유가 많이 있지. 머슬 장전 아플 수 있고, 관절염에서 아플 수 있고, 또는 리가먼트가 염증에서 아플 수 있어요. 뭐 감별치다라는 거 뒷부분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나는 소리, 약간 클릭하는 거, 디스크 뒤쪽을 긁으면서 나는 소리가 클리킹이라고 했고, 또 이제 크래피테이션, 이거는 뭐 TMJ만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관절 뭐 격발음 또는 마찰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무릎 피고 접고할 때마다 뜨릉뜨릉 소리가 나요. 관절이 매끈하지 않고 으드트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마찰되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머슬을 만져보면, 눌러보면 되게 아픕니다. TMJ 문제 있을 때 어떤 머슬들을 팔페이션 해봐야 될지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속관절 직접적인 근육들도 많이 팔페이션이 되고요.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MJ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는데 정확히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두통보다는 좀 덜 많대요. 근데 복통, 흉통봉이랑 비슷하대요. 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TMJ 전체 인구를 한번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한 75%는 TMJ 관련된 증상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뭐 많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아프지 않고 소리만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관련된 증상이 대부분은 보이고 있더라. 그 중에서 보니까 자기가 좀 TMJ가 좀 불편하다고 느낀 사람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뭐 20%, 25% 정도는, 나머지 정도는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상태가 있더라.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TMJ는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나이 들어서 비슷해지는데 여자가 많고, 젊은 나이에 더 많이 호발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TMJ 자체가 되게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디스크 뒤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되게 뻣뻣해져요. 웬만치 눌러도 덜 아프게. 근데 이제 젊은 여성들 특히 굉장히 TMJ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되게 많고, 10대 후반에서부터 10대 후반까지 굉장히 많은 거 여기에 좀 있습니다. 특히 이거 꼭 한번 물어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뭐 충격을 입거나 태권도 선수들 옆차기에 딱 맞으면 팀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외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에어백으로 꿀렁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건데, 꿀렁하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에어백,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았지만 TMJ가 망가진 경우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입을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언제 많이 벌리죠? 쌈 먹는 거 같아요. 또 이제 하품할 때. 이렇게 뭐 공을 뭐 집어넣고 하는 데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입을 많이 벌리는 습관이 있으면 TMJ가 좀 많이 다치는 것 같고요. 브룩시즘이라고 해서 이를 악무는 습관이죠. 이렇게. 이를 악무는 습관.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빨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습관이 있어 많이 다른 겁니다. 저런 경우에는 자꾸 TMJ를 많이 쓰는 거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교합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턱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교합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윗니의 중간절이 있죠. 중간절, 윗니의 중간절 가운데 딱 요거랑 아래 니의 중간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절이 안 맞는 선생님 계세요 혹시? 약간 왼쪽으로 돌아갔네. 그러면 혹시 휴지 있어요? 휴지? 휴지 조금만 휴지 그만큼 한 두 칸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게 설명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틀어지게 되면 왜 안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좀 집에서 꼭 자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 TMJ가 오른쪽이 안 좋다고 그러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될 것 같은데 힘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힘을 앞에 보세요. 버티게 돼? 이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쌤은 턱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해갖고 오른쪽 옵니다. 껴보세요. 오른쪽 옵니다. 그리고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못 버텨요. 어떻게 돼?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자, 희한하게 이거를 반대쪽 옵니다. 껴보세요. 그럼 힘이 엄청 세집니다. 어떻게 돼? 그게 안 올라가. 안 내려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쪽이 좀 가르쳐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 우세손, 우세팔, 우세다리 있잖아요. TMJ도 우세측이 있어요. 자기가 오른쪽으로 씹으면 오른쪽이 우세측이 되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씹습니다. 오른쪽에 씹는 사람이 턱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씹을 때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씹어요. 이렇게 살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면 이게 살짝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턱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벌어지고 여기는 압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쪽으로 모르니까 힘을 못 썼잖아요. 벌어진 데는 더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얼라이머서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힘을 못 버티는 거죠. 반대로 여기다 끼고 물게 되면 이 벌어지기 이렇게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세진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얼라이머서 맞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교합이 양쪽이 딱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한쪽 이쪽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머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절이 압착되기 때문에 여기는 관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려고 하면 먼저 이걸 교합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치과에서는, 교정과에서는 이렇게 교합 장치를 해서 교합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윗니 아랫니가 딱 맞아야 되는데 윗니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나 같은 경우는 아랫니가 앞으로 나갔어요. 교합이 딱 안 맞습니다. 이런 거가 점점 TMJ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또 교정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죠. 억지로 이걸 딱 맞추는 거잖아요. 교정 치료하면서 TMJ 쪽에 문제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치과 치료는 그냥 뗀발에서 이렇게 입 많이 벌리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치과 치료하면서 TMJ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이 워낙 이렇게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TMJ도 마찬가지죠. 인대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TMJ가 잘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TMJ 디스펑션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워낙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래요. 주관적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통증도 어떤 사람은 잘 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독 못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예민합니다. 불안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달라요? 이런 자세도 있잖아요. 그럼 TMJ 문제가 생겨요. 또 TMJ 기능이 뭐죠? 먹는 거, 씹는 거, 말하는 거. 여기 아프면 그거 안 되잖아요. 잘.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요것 때문에 이게 또 사이코시스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알이 관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전에 이제 제가 치료했던 CT를 찍은 건데 이분은 이제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환자분이었는데 여기 TMJ가 침식이 됐어요. 여기 아래에가 생기면 TMJ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뭐 다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휘프레시 인절이 들어본 적 있지요?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TMJ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목만 생각하잖아요. TMJ.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드 리덕션 해갖고 이거를 DDR로 약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다웃 리덕션은 DDNR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여기 딱 위에 있는데 이렇게 위에 얹혀져 있는데 앞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니까 다시 위로 올라왔어. 이거를 DDN이라고 합니다. 이걸 벌렸는데 불구하고 위로 딱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 위치로 안 왔어. 이거를 DDN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휘프레시 인절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절이 있는 사람 72%가 DDR이 생겼어요. 없던 DDR이 생겼어요. TMJ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약간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빠진 거죠. 이거 DDNR은 이런 경우도 뭐 10명 중에 한 명이 다 있더라 이거죠. 왜 디스크가 빠질까요? 그러신데 목만 너무 집중하고 볼 게 아니라 TMJ를 꼭 봐야 됩니다. 되게 보면 갑작스럽게 뒤로 확 제껴지고 다시 앞으로 온 거잖아요. 머리가.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가 뒤로 확 제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TMJ 여기 턱 앞쪽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맨입을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하고 머리만 가야 되니까 이게 확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한 번에 많이 왕창 벌어지고 한 번에 앞으로 갈 때 딱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TMJ 막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막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휘프레시 인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목만 보지 말고 TMJ 쪽 관련돼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실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아까 나이는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되게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후반 그때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제네틱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가 생각해도 TMJ 디스펑션은 물론 이제 요즘에는 모든 병들을 전부 다 유전적인 성향으로 이제 소양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딱히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TMJ는 뭐 자세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턱관절이 아파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마요제닉 근육 때문에 생겨요. 근육. TMJ 주변 아까 그 주변 근육 발라서 다 얘기했죠. 그런 근육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아스로제닉 관절염이 있는 거죠. 관절 문제 있는 경우. 그리고 디스코제닉 아까 디스크가 딱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확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다가 치료가 잘 안 되고 나빠지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더 나빠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만성적인 상태에서는 다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마요제닉 같은 경우는 근육이 뭐 심하게 MPS가 있거나 트리거가 심하게 있으면 TMJ 주변이 다 아프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분야에서 많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초기에 치료가 잘 되면 이렇게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인트 클리킹하는 거 디스크가 살짝 앞으로 빠져 있으면 이 벌릴 때 딱 제 위치로 오면서 뒤로 살짝 긁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때 클릭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리 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TMJ가 안 좋은 사람들은 100% 소리가 납니다. 약간 디스크 위치가 살짝 앞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인텔렉트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약간 빠져 있죠. 딱 위치가 제대로 딱 드러나고 있죠. 이게 바로 DDR이에요. 디스크가 앞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돼 있지만 리덕션이 되는 겁니다. 이걸 DDR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DDNR.
정복이 안 되죠. 계속 빨려 있죠. 이거는 이게 더 심하게 이게 아예 앞으로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디스크 후방 조직은 계속 까이고 계속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DDNR 이거를 이렇게 뒤로 톡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만성적인 상태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앞으로 빠져 있으면 여기 뒤가 늘어났잖아요. 동시에 얘는 약간 쪼글쪼글하고 짧아진다. 얘는 그리고 이게 더 심하게 갈수록 디스크 위치가 아예 벗어날수록 매듭을 콘다인 그리고 그래도 포사 사이에 디스크 후방 조직만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스트레스 받게 되면 여기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는 영영 뒤로 못 가는 거죠.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수술도 답이 아닌 게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째고 하잖아요. 째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수술로 디스크는 JH로 보냈어요. 근데 입이 안 벌어져요. 콘트라치가 생겨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물리치료를 더 잘해줘야 돼요. 디스크는 JH로 이렇게 뒤에 각점까지 줬는데 여기 딱 한 장 때문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수술을 왜 해요? 하기 전에도 2cm밖에 안 벌어졌는데 수술해도 2cm밖에 안 벌어져요. 그냥 디스크만 JH로 간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TMJ 통증 그러면 딱 여기만 아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눈도 아파요. 귀도 아파요. 다 아파요. 심지어는 치통도 생겨요. 이빨이 썩어서 치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TMJ 주변의 근육이 안 좋으면 치통, 이빨 하나하나가 다 시리고 아파요. 이게 TMJ 주변에 관계가 됩니다. 뭐 통증 빈번히 있을 수 있고 또 하이오이드 머슬들이 이걸로가 되면 뭐 통증 안쪽에 있는 뭐 침상길 때 아프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두통을 갖고 있습니다. 입도 안 벌어지지 말할 때마다 아프지 씹지도 못하지 두통이 그러면 심리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두통 아주 빈번하게 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두통이 머릿속 이상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다 마이오제닉 두통이에요. 머슬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에요. 여기 있는 근육들이 안 좋으면 TMJ까지 같이 아프기 때문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올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 거북목 자세.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SCM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옥시피탈 머슬도 짧아집니다. 네, 우리는 이제 눈은 앞을 봐야 되고 머리 꼭대기 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통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TMJ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똑바로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여기다 힘을 꽉 주지 말고 편하게 있는 상태로 해서 이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입이 벌어질까요? 다물어질까요? 입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당기니까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일에 입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힘을 주고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드리고 TMJ 여기 느낌이 어떤지를 보세요. 느낌이 안에 느낌이 어떤지를 이거랑 느낌이 어떤지를 보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포워드 헤드 포스처가 되면 여기가 굉장히 꽉 맞물려지죠. 맨디블이 뒤로 밀리면서 TMJ 뒤를 탁 치게 돼요. 이 뒤로 밀립니다. 이 자세가 있으면 TMJ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자세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TMJ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거 먼저 교정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 교정 안 되면 TMJ 안 좋아집니다. 100%. 자세 교정이 안 되면 TMJ 치료 절대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세를 먼저 해서 TMJ 운동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쉼턱 누르는 쪽 있죠. 자세 교정이죠.